안녕하세요. 저는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4학년 도혜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보건철도 서부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2004년에 입사해서 지금 20년째 일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6급에 해당되는 보호주사로 있습니다. 보관찰소에서 하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네, 보관찰소 업무가 아직도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생소한데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 보호라는 단어 때문에 감옥이나 이런 걸 연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른바 사회내 처우로서 크게 5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성인, 그리고 죄를 짓거나 비행이라는 것은 나쁜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가출 이런 거.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보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관찰 업무. 이게 우리 대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대표 업무이기 때문에 대표 업무를 따서 보관찰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를 받지 않고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 세 번째는 범죄성을 개선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수강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재판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조사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특정한 범죄 또는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24시간 위치 추적을 하는 전자감독 업무, 흔히 전자발찌라고 알려져 있는 업무,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보관찰소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네, 저도 한때 취업을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학점이 너무 안 좋아서 공무원 시험 칠 수밖에 없었는데, 막연하게 공안직 쪽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보관찰이라는 아주 생소한 직리를 알게 되었고, 또 미래의 형사정책의 꽃이라는 얘기를 듣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죠? 네,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인데, 우리 보관찰 업무는 출장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은 성향에 아주 잘 맞을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업무가 많았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활동적인 것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업무를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싫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잘 적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교정하는 것이 우리 일인데 아주 어렵지만 100명 중에 1명 혹은 10명 중에 1명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반면에 그 과정이 워낙 고되다 보니까 원래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굉장히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신이 많이 방전되는, 흔히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을 자주 겪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업을 하시면서 가장 뿌듯한 점, 그리고 힘든 점 이런 거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떠오르지만 그중에 한 3년 전에 그 지적 장애가 있었던 그 청소년 여학생 가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서 구인해서 소년원에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는데요.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고 또 정신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 처벌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원에 있으면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잘 대해줘서 따뜻한 말을 해줘서 고마웠다고 편지를 보내왔을 때
그때 아주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 중에 전자발찌 업무가 제일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 아직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특히 장치가 완벽하지 않아서 오작동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때 수시로 출동해야 됐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장비도 안정적입니다. 뭐 뿌듯한 점, 힘든 점을 다 네. 종합을 해서 만족도를 네. 말씀해 주시면 만족도는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건데요. 우리 직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90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주말이 되면 일요일 저녁이 되면 출근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90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직업을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네. 강점이 네. 이 질문도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에 대한 좀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여기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음을 다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이제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뭐 재부에서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요. 제가 보호관찰소에 대해 찾아보는 중에 제주 보호관찰소에서는 이제 자연 가지고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 심리 치료를 하더라고요. 네, 네. 혹시 부산 보호관찰소에도 그런 특이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제주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뭐 아시다시피 정말 훌륭한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부산 보건소 서부 지소는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요. 그리고 최근 제가 소년 보관찰팀에 물어보니까 우리 보관찰소 근처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변에 수상스포츠센터와 연결되어서 수상스포츠를 통한 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복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다른 직종은 제가 모르겠지만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듣고 싶을 때 거의 전액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각종 동호회 활동할 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업무에 지친 직원들을 선발해서 승마를 통한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부족한 자원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네, 어떤 아무래도 보관찰직은 국가직입니다. 국가직 중에서도 재직하는 인원이 가장 작은 아주 미니 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지 이동이 좀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근무할 때가 있는데 일단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집이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안 될 때는 관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관사 시설이 부족한 기간이 아직 많습니다. 이 점을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가요? 그냥 좀 재밌게 살고 싶은 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와 보람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소 취업을 바라는 학생들에게 네. 필요한 건 어떤 제가 거예요? 요즘 그 국가직 공무원 시험 과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여러 가지 많은 경험, 여행을 간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등등 그런 소양을 좀 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6급에서 9급까지 업무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6급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흔히 라포라고 하는 신뢰관계를 쌓기 전에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제 품어줄 수 있는 넓고 좀 푹신푹신한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잘 가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인터뷰였습니다. 네. 기대했어요.